외로운 노후, 자식에게 투자했다가 버려진 노인의 이야기. 저는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자식들을 위해 흘러왔습니다. 젊었을 적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판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새벽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막노동판에 나갔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휘어도 애들 학원비는 밀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밥상에서는 김치와 밥만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아이들 도시락에는 달걀 프라이와 소시지를 꼭 넣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반찬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범했겠지만 제게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술 한 잔 들이키고서 내가 해냈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아이가 취직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제 가슴이 벅차서 한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바쳐 아이들을 키웠고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막이 저를 감쌉니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소리를 내는 건 전기밥솥뿐입니다. 예전에는 밥 짓는 동안 아이들이 아빠, 오늘 반찬 뭐예요? 하고 뛰어왔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숟가락을 들고 혼자 씁쓸하게 밥을 삼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살던 집 전세 계약이 만기가 다가오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받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내가 그동안 다 해줬으니 이번에는 아이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아버지 집 전세가 끝나는데 혹시 내 집에 방이 하나 있니?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방이 모자랍니다. 애들도 크고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 아이를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우린 바쁘다, 불편하다였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수진아, 아버지가 전세를 빼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요양원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직 제 두 다리로 걷고 스스로 밥도 차려 먹을 수 있는데 벌써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듣고 싶던 말은 아버지, 우리랑 같이 지내요였는데 돌아온 건 철저한 성급기였습니다. 전세가 끝나고 저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희미했고 방 안에는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좁아도 내 자리 하나는 있지 않나.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어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불러주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전기밥솥을 열면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반겨주는 건 고요뿐이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 찬밥 한 숟갈을 삼킬 때 그 밥맛이 어찌나 쓰던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주느라 분주했습니다. 밥솥 가득 쌀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놓으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앞에 밥상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조금, 달걀 하나. 그것마저도 먹다 남으면 며칠을 그대로 두었다가 겨우 치우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움이 짙어졌습니다.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제 방의 정막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으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으니 너무 힘들어. 당신이라도 곁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외로움 속에 며칠을 지내다가 동네 경로당에 한번 가보라는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시끄럽게 카드나 치는 곳이겠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몇 분은 TV 드라마에 빠져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장기를 두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곧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 동네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여기가 어떤가 싶어 와봤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은 처지인데요. 여긴 누구든 편히 지낼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이면 관절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손을 짚고 일어나려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침대 가까이 있었지만 그 순간 느낀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겠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냉정했고 딸은 요양원을 권유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낯설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 봉사자들과 차를 마시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았지만 행복과 위안은 피부치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로부터도 온다는 것을요.
밤이 되면 여전히 가족을 생각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이전보다 덜합니다. 창밖의 달빛과 별빛 속에서 저는 잔잔한 평안을 느낍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아직 살아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미소 속에는 오랜 희생 끝에 찾아온 작지만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처럼 고요하고도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